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료형이 필요한 이유는 어떠한 사실 자료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변수의 성질을 정의하는 겁니다. 변수는 뭐죠? 변수는 어떠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메모리 공간을 어떠한 이름으로 알리아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메모리 공간에 이름을 붙여서 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료형이 필요한 이유는 그 메모리 공간의 사이즈를 제한하고요. 첫 번째 사이즈를 제한하고요. 두 번째로 어떠한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구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러분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는 가능하죠. 사실 더하기 곱하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빼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5 빼기 10 어떻죠? 그러면 결과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5는 사실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자연수에서는 빼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어떠한 변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플로어 타입이라든가 인트 타입, 또 컴플렉스 타입, 부울 타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를테면 정수와 실수를 생각해 볼까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인가요? 그렇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혹은 정수 나누기 실수는 어떤가요? 실수죠, 당연히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정수를 계산할 때에 쓰는 나누기 계산하고 실수를 계산할 때 쓰는 나누기가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메모리 내에서 정수를 표현할 때는 앞에 부호가 붙은 그러한 빛이 있고 나머지를 모두 숫자를 표현하는 데 쓰지만 실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수를 표현하기 위해 64비트를 쓰겠다 아니면 32비트를 쓰겠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일부는 정수 자리를 대표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어떤 소수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내에서는요, 컴퓨터 내에서는 정수 타입의 어떠한 변수와 실수 타입의 변수는 다르게 표현되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정수를 더할 때에 더하기나 혹은 빼기나 나누기가 실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나눌 때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정할 때에는 자료형을 정하게 되겠죠. 자료형을 정하면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타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따라 붙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어떠한 변수가 정해지면 타입이 명시적으로든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인포 타입이라고 해서 묵시적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거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굳이 인트다 아니면 플롯이다, 컴플렉스다, 부울이다 라고 선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변수 이름과 equal 뒤에 어떠한 숫자를 쓰시던 아니면 소수점을 가진 숫자를 쓰시던 아니면 양쪽에 쌍따옴표가 붙은 스트링을 쓰시던 그 변수에 어떠한 원소, 어떠한 리터럴이 들어감과 동시에 이 변수의 타입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파이썬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가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렸고요. 우선 파이썬에 다양한 이해어가 있습니다. and라든가 as라든가 assert, break, class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예약어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예약어를 어떤 사람은 자료형의 변수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수 이름으로 예약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어는 이미 파이썬에서 나는 이걸 이미 쓰기로 작정을 했어. 이것은 나의 변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예약어를 쓰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예약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 이제 하나하나 신텍스를 공부하시면서 신텍스에 사용되는 그 예약어는 우리가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리터럴과 자료형인데 리터럴이 뭐죠? 자, 리터럴은 보통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A equal B.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A equal 1이라고 쓰죠. 그리고 B의 나는 어떤 3.14159F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터럴은 여기 1 혹은 3.14159 요걸 가리키는 것이 리터럴입니다. 요건 뭐죠? 요거는 변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메모리 안에 들어가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변수는 뭐예요? 메모리를 알리아싱하는, 메모리를 대표하는, 메모리 영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A나 B 대신 메모리 번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데이터를 담는 그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어드레스를 우리가 어떠한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나 아주 프리미티브한 머신 랭귀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파이썬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돌리시면서 그걸 보실 수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변수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떠한 메모리 영역을 대표하는 알리아싱이고, 또 그 알리아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메모리를 랜덤하게, 다시 말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수 타입의 자료형, 또 실수 타입의 자료형, 3.14, 마이너스 0.45 모두 실수형이죠. 또 복소수 형태의 자료형, 또 부울 형태의 자료형. 부울은 뭐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true나 false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울 형태의 자료형은 true나 false. 여기 대문자로 시작하시는 것을 좀 주의해서 보세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어떠한 부울 타입은 소문자 true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대문자 t로 시작해서 true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부울 타입의 이 상수가 소문자 t로 시작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이 그 부울의 리터럴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true나 false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또 여러 가지 시퀀스라든가 그리고 또 컬렉션 타입의 그 변수가 있는데요. 어떤 리터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것은 뭐죠? 리스트죠. 이것도 리스트입니다. 자, 뒤에 리스트하고 배열하고 차이를 좀 말씀드릴 텐데, 물론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를 공부하면서 리스트나 배열을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나누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말을 해야겠지만, 쉽게 말해서 리스트는 크기가 변할 수 있는, 크기라는 것은 배열의 사이즈가 변할 수 있는 배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리스트에는 다양한 메소드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배열은 한번 배열의 크기, 다시 말해서 원소의 개수가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C나 자바에서 그렇죠.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주로 리스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리스트는 어떻습니까? 이 크기가 자유롭게 변합니다. 만약에 더 뒤에 들어올 것 같으면 메모리를 더 확보를 해서 리스트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점점 줄어요. 그러면 역시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리스트의 공간도 시스템에 반환하게 됩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리스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떤 경우엔 0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hello라는 스트링이 들어갔고, 어떤 경우에 3.14라는 실수형 값이 들어갔죠. 이렇게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변수 값이
리터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튜플이 있고요. 튜플은 그냥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어떠한 대표되는 값과 대표되는 어떤 키와 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콜론 앞에 있는 걸 키라고 부르고 또 뒤에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사전을 열 때 앞에 뭐 하죠? 앞에 단어를 보면 뒤에 뜻이 있죠. 그래서 단어와 뜻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찾을 때는 단어로 찾죠.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에서는 키로서 어떠한 값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딕셔너리고요. 집합은 이렇게 순수에 관계없는 그런 데이터 구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변수에 대해서 조금 예제를 살펴보면요. 보시면 num 132 그런 num number 그리고 number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num을 132로 값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num 플러스 82 num 플러스 8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8을 뭐한 거 더한 거죠. 예, 더해서 num이라는 것을 다시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자 num이 얼마가 되죠? 40이 되겠죠. 그리고 파이 3.14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컴플렉스 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conf 얘 플러스 aj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is valid 해서 부월 타입으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초기화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true로 이렇게 초기화시켰죠.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양쪽에 다운표 혹은 쌍따옴표도 가능합니다. 다운표나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었고요. A는 뭔가요? A는 리스트입니다. 양쪽에 대괄호를 집어넣어서 안에 쭉 숫자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자 하나의 리스트를 생성한 거죠. 안에는 어떠한 숫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서 그 변수를 이해하시면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아래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num에 131을 집어넣으면 중요한 것은요. num은 어떠한 num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의 알리아스 이름이죠. 그리고 이 메모리는 132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132를 가리키고 있는 리터럴을 자, 정수의 객체를 포인팅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만들었어요. 132라고 만들었어요. num이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num은 자, 이 변수의 이름과 어떤 메모리 공간을 내가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메모리 공간은 자, 어떠한 것들을 가리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자, 요 리터럴을 가지고 있는 주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 화살표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132가 있는 메모리 공간에 이를테면 00001이라면 요 num 안에는 000001이 들어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화살표를 reference라고 부릅니다. 참조함, 예, 참조 혹은 reference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이해해 보시면요,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num에 132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score에 3.85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name의 idol을 스트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컴퓨터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num이라는 메모리 공간,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에 넘버라고요. score라는 메모리 공간, 그리고 name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자, 132, 3.85, 그리고 idol이라는 리터럴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자, 넘버에 있는 이 포인터가 132를
가리키게, 다시 말해서 132가 있는 그 메모리의 주소가 이 넘버가 있는 이 메모리 공간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죠. 레퍼런스가 생긴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넘버가 132가 가지고 있는 132를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왜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넘에 이제 99를 우리가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하죠. 그러면 자, 이제는 넘은 90 여기다가 132에다가 99를 쓰는 게 아니에요. 99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132는 그대로 두고요. 99라는 리터럴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레퍼런스를 132에서 99를 가리키게끔 바꿉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 132라는 이 리터럴 메모리 공간은 날려버리죠. 이게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는 student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idol이라는 리터럴을 스트링을 가진 name을 어사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자 그렇게 되면 원래 name이 어떻죠? 여기 보면 idol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튜던트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name을 스튜던트에 어사인하게 되면 아주 흥미롭게도 자 스튜던트에다가 name을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튜던트가 name이 가리키고 있는 이 아이돌을 다시 레퍼런스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런 것이었지만 만약에 name에다가 스튜던트를 이렇게 어사인하게 되면 자, 이 스튜던트의 이 name 값을 name의 어떠한 값을 스튜던트에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튜던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name이 가리키는 그 리터럴을 스튜던트가 가리키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 스튜던트를 지워도 여전히 name 때문에 아이돌은 남아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돌을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죠? 아이돌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의 리터럴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넘버를요 이렇게 none이라는 null 문장으로 none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넘버는 존재하지만 얘는 어떠한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메모리 공간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파이썬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 동작 같아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만 나중에 이제 실제로 변수를 실제로 카피하거나 아니면 복사하거나 할 때 자,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못 동작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디버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이썬의 변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